자,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강사 오혜영입니다. 자, 메가스터디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짤막한 학습법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이 맡은 부분은 고등학교 국어 만점을 위한 국어 기본기 쌓는 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짧고 굵게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어 만점이요.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예비고일 학생들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영역이 국어죠. 왜냐하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올라온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 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자, 교과서나 문제집들을 이렇게 떠들썩 해보면은 어때요? 자, 국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또 국어가 고등학교 오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 그리고 난이도도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 국어여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봐도 사실 예비고일 학생이 국어를 시작하지 않는 학생은 없어요. 공부에 욕심을 내는 학생들이. 그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국어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잘한 학생들, 그래서 국어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 선생님 저는 좀 부족하고 국어가 약해요 라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어의 양은 앞으로 배울 양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때요? 내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라는 걸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고일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12주 정도의 시간 있잖아요. 그쵸? 10주에서 12주 정도 되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의 국어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생이 돼서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도 이렇게 10주 이상이 풀로 빠지는 시간은 절대 없어요. 자, 여름방학은 정말 앞뒤로 빡빡빡빡 밀어봤자 3, 4주밖에 안 되고요. 겨울방학이라고 해봤자 한 8주 채. 그렇죠? 되지 않아요? 한 7주 정도? 현장에서도 항상 수업 그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10주 이상이 통으로 비는 시간은 이 시기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3월 첫 학평에서 그리고 4월 첫 내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기본기를 다지는 데 굉장히 좀 충실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도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개정이 되는 애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리셋돼버리기 때문이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번 방학에 몰입해야 될 건 뭐다? 어디에서 기를 다져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아줄게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다 풀어 헤쳐서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자, 우리 1학기 시험에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국어 만점을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공통국어를 우리가 무조건 배우게 되면서 1학년 학생들은 그러면서 국어의 분량이 이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전에는 국어 1, 2를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 공통국어를 한 권을 배우게 되면서 이전의 교육과정보다 대단원, 3단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느냐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예전에도 어차피 국어 교과서 양이 너무 많아서요. 국어 1, 2 다 못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이 나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자, 내신 시험에서는 철저히 문학과 문법 위주로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문학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학평에서 출제가 됐을 때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모르는 지문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비문학 독서 제재가 벌써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징이나 이런 압축성이나 함축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다이기 때문에 벌써 노출된 지문으로 인해서의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식적인 영역인 문학과 문법 위주로 평가를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어때? 시간이 약간 남을 때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 비문학 독서가 한 지문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되거나 이런 것이 현재 내신의 경향입니다. 모든 학교의 그 출제 경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개정된 교과서에서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화법, 작문, 독서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자, 어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문법은 늘었어요. 이전 교육과정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내신을 봐야 되는 그 부담의 가중치는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거기에 선생님이 올해로 이제 21년째 수업하거든요. 고등부 수업을. 그렇죠? 21년째면서 선생님이 처음 수업할 때는 어때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정이 된 전체를 선생님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적으로 단연코 어려워진 게 바로 이번 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1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항상 수록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품들이요. 작품의 난이도가요. 그런데 이번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3학년 때도 수능 때나 배우는 홍계월정 같은 지문들이 개정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고요. 2학년 문학에 수록이 돼 있었던 송민곡 같은 작품들이 끌어내려와서 1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문학의 그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나마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여겼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의문의 체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문의 체계 중학교 과정으로 토스하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문법 요소 이런 식으로 다다닥 닦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만 남았어요. 특히 이 문법 요소는 이전에는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 2학년 동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아래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내신에 반영이 되는 이 문학과 문법이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 양과 상관없이 양도 늘었어 문법은 심지어. 그렇죠?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두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철저히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문학 같은 경우에 이론이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자, 굉장히 이런 문학의 용어들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수 작품에 대해서 숙지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출제 유형보다 문학에서는 이 작품 알면 끝나버리거든요. 유형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작품을 알아버리면 사실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법 지식을 알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의 전 장르 중에 국어의 화법도 들어가고요. 작문도 들어가고 문법, 그다음에 비문학 독서, 그다음에 문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국어의 전 장르가요. 그런데 앞에서 배우는 어떤 작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서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얘네들이 사실적인 분석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국어의 장르라면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지식이 작용을 하는 지식과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장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바로 뭐예요? 국어의 전 장르를 보면 참 좋겠지만 12주라는 시간이 또 그걸 다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슬렁슬렁 전체를 훑으니 어때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두 장르의 시간을 쏟아야 어때요? 3월 첫 학평에서도 마찬가지고 4월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학기 기말고사까지 1학기 과정에서의 자, 국어 만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영역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그 두 영역이 뭘까요? 바로 문학과 문법이죠. 아시겠죠? 1학기 중간고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배우든지 간에 문학의 네 갈래를 배우게 됩니다. 걔가 1학기 중간고사의 포인트예요. 1등급 잡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네 갈래인 시, 소설, 수필, 극의 대표 이론들과 그렇죠? 그리고 그 대표 작품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1학기 기말고사의 핵심은 어느 학교 어떤 종의 교과서를 다루든지 간에 배우든지 간에 뭐예요? 바로 현대 국어 문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학기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선행을 해서 바로 1학기의 시험들 첫 학평,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만점을 기대하면서 간다면 바로 이 현대 국어 문법과 그 다음에 어때요? 문학의 네 갈래와 대표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국어 영역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점수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는데
데는 문학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면 첫 학평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등급에 안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두 장르는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둬야 되는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학하고 문법을 공부를 할 때 이번 방학 때는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 동안 80%는 문학에 치중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안 배도 20% 정도는 현대문법을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새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지식을 미리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면 뭐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있죠.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어때? 잘은 모르는 분명하게. 선생님도 벌써 현장에서 예비고1 강의들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잘 정리돼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1%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는 고등 국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고등의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가문학에서 살펴본다면 시가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운율이라든지 심상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시의 표현 기법이라든지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문학 전반에서 쓰이는 소통 구조와 관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었죠? 중등의 언어를 고등 언어로 치환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심상이라는 개념을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심상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국어 시험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개념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용어로 치환이 될까요? 심상이라는 말은 싹 빠져나가고요. 어때요?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의 구사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심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심상이란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감각적 이미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는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감각의 전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공감각적 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을 일단 굉장히 재빠르게 고등의 언어로 치환할 수 있어야 답지와 이론에 강한 학생이 됩니다. 자, 국어 영역에 항상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답지 2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치? 처음에 답지 명쾌하게 찍었어. 그치? 근데 뒤돌아섰는데 3번 찍었는데 5번이 더 답인 것 같아. 해서 들여다 보다 보면은 어때요? 걔가 진짜 더 답인 것 같아. 해서 고치면 여지없이 틀려서. 자, 국어에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죠. 답지 고치면 망한다. 틀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의도해서 파놓은 야 이거 매력적이지라는 그 매력적인 오답과 관련된 개념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즉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어때? 그냥 걸려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런 개념어들에 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있어 보이게 출제자가 감각의 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보다 보면 정말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감각의 전이가 뭔지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 답지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쵸? 고등국어로 오면서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리고 혼동할 수 있는 어휘와 개념들을 빨리빨리 습득해 나가는 학생들이 어때요? 말 그대로 원리에 강한 그리고 답지에 강한 정확한 학생들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산문문학으로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소설의 갈등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소설과 극의 구성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지금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운율의 형성 요소, 그치? 심상의 종류들, 표현기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표현기법들이 있어요. 직유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대유인, 화류 이런 애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치?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새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지식 미리 공부해 두세요.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새 교과 과정의 경향을 담은 책을 구입하셔서든 아시겠죠? 그쵸? 미리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조금씩 새 교과 과정을 담은 책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어요. 완벽한 내 교과서가 나오기를 아직 여러분들 배정받지도 않았지만 내 교과서 나오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2월까지 쭉 밀리니까 그때까지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강의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개정될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새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작품에 이 지식들을 대입해서 지식이 빠져나가지 않게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식을 지식으로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걸 작품에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운유라면 항상 대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이 항상 대표가 되죠. 심상이라고 한다면 항상 출제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수록되는 작품들이 있죠.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이번 교과서에서도 새 교과서에서 어김없이 두 작품 실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설의 문체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자 수록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피를 무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대표되는 작품이 있죠. 바로 김유정의 봄봄 이런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어때 내가 배웠던 이론들을 어때 이 작품 안에서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이해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 이론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 작품을 통한 어때 공부하게 만드는 것. 지식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본기입니다. 잡아야 될 기본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얘기를 하면 시대를 이해할 것. 특히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사회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요즘 이 학생들이 현장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기특하죠.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좀 읽어두고 싶은 그러니까 읽어두면 좋은 문학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돼요. 네가 50권, 100권씩 읽을 게 아니면 문학 작품을. 그러면 문학 작품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 단계에서 효율적인 건 뭐냐면 근현대사, 역사 이거 공부해두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요. 그리고 정말 역사서 보면 참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정말 재미로 풀어내는 근현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만화로 돼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사회의 반영물이고요. 그 사회의 항상 충족되지 않은 부족한, 추악한 부분을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학 안에서 예를 들어 그 단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캐치해내기만 해도 이 작품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고 해서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러니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작품 안에서 다 다루고 있어도 그걸 캐치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인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만화책도 참 좋습니다. 근현대사,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문학을 지배하는 시대들은 시기별로 굉장히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어때요? 일제강점기 즉 해방 요 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6.25 전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요 시기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80년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 이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80년대로 대별되는 이제 독재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독재 산업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의 경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문학이 굉장히 사랑하는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시기는 60년대부터 80년대와 그 다음에 해방, 일제강점기 시기를 굉장히 그 시기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제되고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전체의 시대를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어때? 이 시기에 책들이라도 좀 읽어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산업화로 인한 소외라든지 자유민주의 열망이라든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의 고뇌라든지 이렇게 문학에서 항상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작품이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시대를 이해하면서 시대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두는 것 이번 예비 고1 때 기본기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요.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은요. 왜냐하면 현대문학은 사실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현대 시소설 이런 애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르의 특징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작품 나왔어? 그런데 어때? 삼은보, 삼삼이조 후렴구 있어? 그러면 얘 고려가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3, 4, 3, 4 세 줄로 딱딱딱 끊어져. 그쵸? 이렇게 되면은 얘 시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 향가 10줄로 쫙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밑에 두 줄에 감탄사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향가? 이러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뼈대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르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쌓아두는 것. 자, 이번 방학 때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비 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 고전이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정 학생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굉장히 취약합니다. 고려 가요도 제대로 모르고 시조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어때요? 이런 뼈대 자, 시조는 특성이 이렇고 고려 가요는 이렇고 향가는 이렇고 1학년 교과서에 바로 수록돼 있거든, 얘네들. 그렇죠? 19체 향가의 대표인 제망매가 이런 것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조 애들, 뭐 황진이의 작품들부터 해가지고 쭉 수록돼 있어요, 벌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 가시리, 그 다음에 청산별곡 이런 애들 수록이 벌써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필수 장르 여기에 가사까지 볼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관동, 별곡, 송미인곡 얘네들. 그쵸? 자, 이런 작품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장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세워두는 것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뼈대를 잡고 작품을 붙여나가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학 같은 경우엔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뼈대, 이론적 토대, 기본기 없이 작품만 붙여 나가다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뼈대를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촉촉촉촉촉 붙여 나가야 흔들림 없는 기본기가 완성이 되고요.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때요? 그 기본기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작품에 적용해서 풀 수가 있고 답지에서도 굉장히 강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기본기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80%의 어때요? 그 시간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20%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새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문법 지식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이런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이것도 역시 강의를 통해서나 현대문법 1학기 때 자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2학기는 여름방학으로 넘기더라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문법 공부를 해두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그치 바로 문학 공부해 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면 이런 통합 이론들, 통합 교과서에 대한 이론들 제시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결책입니다. 개정이 되는 애는 항상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10주에서 12주의 시간을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 첫 학평과 그리고 첫 내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거두기 바라며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국어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첫 시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봐야 한다. 첫 단추를 수월히 깨운 사람들은 어때? 마지막 단추까지 수월히 그냥 그 과정을 따라가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시겠죠? 하지만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학생들은 그거 푸는 데만 해도 시간 한참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해야 될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나갈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며 선생님 이제 자 국어 기본기 쌓는 법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